자, 다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독립협회가 고종에 의해서 해산되는 과정까지 봤었습니다. 원래 독립협회는 고종이 지원을 해서 만든 단체였었고, 고종과 우리 한국의 어떤 독립적인 것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었던 단체였어서, 고종이랑 독립협회는 항상 친했었지만은, 계속 이제 이 독립협회에서 민주주의적인 것을 요구를 하니까 고종이 의심을 해서 결국 이 단체를 해산시킵니다. 독립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이제 고종은 덕수궁으로 돌아왔었고,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고쳤었는데, 오늘은 그 대한제국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린트는 50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50페이지. 50페이지 맞나? 50페이지. 50페이지에 대한제국의 성립. 대한제국이라는 그 나라 이름 자체가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제국이라는 것은 황제의 국가라는 뜻이죠. 근데 이 대한제국이 일제강점, 일본 사람들에게 이제 식민지로 점령당하고 나서 새롭게 나온 우리나라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하죠. 민국은 국민들의 국가이고 제국은 황제의 국가. 즉 이제 고종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꿨을 때는 황제의 권한을 황제인 자기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아무도 이제 나라를 넘보지 못하게끔 하려고 했었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당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간 파천을 했었다가 독립협회가 계속 돌아오라고 해서 경운궁으로 환궁을 합니다. 경운궁으로 환궁을 한다. 경운궁으로 환궁을 했었고 돌아오자마자 칭제권원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칭제권원. 칭제권원이라는 것은 이 경운궁은 참고로 지금의 덕수궁이야. 덕수궁 주변에 그 외국 공사관 건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자신을 이제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덕수궁으로 환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칭제건원이라는 걸 합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몇 번 나왔었던 단어였었죠. 황제로 자칭하고 연호를 새롭게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가임을 과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을 합니다. 황제 즉위식. 당시 환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황제 즉위식을 합니다. 여기가 환구단이야. 여기가 환구단인데 여기에서 황제 즉위식을 하고 지금은 환구단 옆에 있는 요 황궁우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서울시청 옆에 남아 있는 황궁우의 모습이야. 당시 고종 황제 즉위식의 기사가 독립신문에도 실립니다. 아직 이때는 그 독립협회가 해산되기 전이야. 여기 보면은 황제 폐하께서 친히 행차하셔서 백관을 거느리고 황제 위에 나아가심을 하느님께 보하시는 예식을 행하실 터이라 라고 하면서 당시 황제 즉위식과 관련된 기사를 실었습니다. 원래 이제 황제라는 것은 왕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개념의 그런 지배자를 얘기를 하죠. 그건 원래 이제 중국의 지배자만을 황제라고 했었는데, 이때 고종은 자기가 이제 황제 즉위를 했었고, 황제라는 그 지배자의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하늘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황제는. 그래서 하늘에다가 여기 지금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여기 황궁우와 환구단, 여기 환구단에서 거행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종이 황제로 즉위를 했었고, 환구단에서 이제 그 의식을 치릅니다. 하늘한테 이제 나는 황제입니다라고 고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이라고 대한제국이라고 이제 나라 이름을 바꾸고 연호를 광무라고 짓습니다. 광무. 광무. 고종 때 연호. 빛날광 고셀무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빛나고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고종의 의지가 엿보이는 연호 이름이죠. 그리고 고종이 이제 아관파천 갔다가 돌아와서 새롭게 나라 이름을 고칠 만큼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개혁 작업들을 쭉 추진을 합니다. 여기 밑에 나온 내용들이 그 내용인데,
일단 나라의 법률부터 새롭게 바꾸는데 예전에 조선은 경국대전부터 해서 몇 가지 법전들이 있었죠. 그 법전은 이제 조선시대 때 유교적인 법전이고 이때는 근대 국제법, 국제적인 그런 법률 기준에 따라서 새롭게 이제 법률을 만드는데 이걸 바로 대한국 국제라고 합니다. 이쪽 페이지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한국 국제. 대한국 국제는 교과서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지금 여기서 한번 좀 봅시다. 자, 대한국 국제. 여기는 지금 간단하게만 나온 건데, 이제 대한제국의 헌법이야, 헌법. 예전에 조선시대 때 경국대전이 조선시대의 헌법이었다면은, 이거는 대한제국 시대의 새로운 헌법이고, 당시 전 세계 표준이 됐었던 국제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던 굉장히 근대적인 법률입니다. 내용이 뭐뭐 있는지 보면 1조는 자주독립 제국이다. 우리 이제 아무도 건들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조가 약간 특이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 정치, 그러니까 황제 정치이다라고 여기서 못을 박아놨었죠. 요게 좀 약간 에러야. 왜냐면은 당시 대부분 국제법을 사용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은 민주정치로 나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거를 우리는 아직은 전제 정치야. 라고 못을 박으면서 약간 이제 황제권을 좀 강화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은, 당시 시대에 조금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요 대한민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도 2조 1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다라고 이렇게 헌법 2조에 처음에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3조는 대한국 황제는 군권을 누린다. 6조는 황제의 권한들을 여기서 규정을 했는데 보면은 법률을 제정한다. 이거는 입법권이죠. 입법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권이 있다. 이거는 행정부죠. 행정권이 있고 해서 당시 그 대한제국의 국제에서는 삼권 분립이라는 모습이 약간 찾아보기가 어렵고 요 황제의 권한이 굉장히 강력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황제의 권한이 굉장히 강력했었다. 어떤 권한까지 있었냐면은 여기 보면은 조약 체결, 그리고 사신 파견, 선전 강화 같은 외교권도 다 황제가 가지고 있고, 입법권도 가지고 있고, 집행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냥 황제가 짱이다라고 하는 걸 규정을 해놨던 법이야. 근데 이게 지금 당시 이제 대부분의 국민국가로 나아가고 있었던 서양의 이제 국제법을 채택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주주의 체제였었기 때문에 법률은 황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의회가 가지고 있고 집행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조약 체결은 뭐 누가 가지고 있고 사신 파견은 누가 가지고 있고 해서 권력을 분립시켜 놓는 상권 분립 체제의 헌법을 많이 마련을 했었는데 당시 대한제국은 이제 국제법 기준에 따라서 법률을 만들면서도 약간 황제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약간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국제법 기준을 쓰긴 했지만 약간 시대착오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다. 그게 약간 아쉬운 점이긴 한데, 당시 고종은 자기 권한이 강해져야지만 다른 나라들이 우리 조선에 대한제국에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제국 국제 내용을 보면은 전제 황권을 규정을 했었고, 황제가 입법, 사법, 외교, 군, 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한 전제군주 국가였었다라고 규정을 해놨었죠. 그리고서 이때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국가에 이런저런 개혁들을 실시했는데 당시 연호를 따서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광무개혁의 기본적인 개혁 방향은 서양 것을 참고는 하지만은 옛 것을 근본으로 하는 구본신참이라고 합니다. 구본신참.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서양 것을 참고만 한다. 새로운 것을 참고만 한다. 그래서 점진적인 이제 천천히 개혁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옛날에 온건파의 개혁, 온건파 개혁파랑 약간 그런 닮은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본신참 개혁 방향을 일단 잘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각 분야별로 어떤 개혁들이 있었는지 보면 일단은 원수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황제가 모든 군대를 통솔할 수 있게끔 하는 군사 개혁을 많이 합니다. 특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군사 수를 많이 늘리고 장교를 육성하고 시위대라고 하는 왕의 친위 부대를 만들어요. 당시 왕이 러시아 아간파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아간파천에 가 있는 동안 러시아랑 많이 친해졌었고 이때 심지어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요 민영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민영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민영환을 보내서 우리나라한테 군대도 지원해주고 교관도 지원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러시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이때부터 러시아식 훈련, 러시아 군대식 훈련을 받아가지고 군대도 만들고 그다음에 원수부 아까 얘기했지만 원수부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 그냥 국방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국방부. 이걸 이 관청을 만들어서 황제가 군대를 통솔하고 수도 늘리고 해서 국방력 강화를 시도를 했었다. 그 다음에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개혁 내용을 보면은 양전 사업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양전지계 사업이라고 합니다. 양전지계 사업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아마 그냥 양전 사업이라고 나올 텐데 양전지계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양전이라는 거는 토지조사 사업이고 지계라는 거는 땅 문서를 발급했던 걸 지계라고 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 일본인이나 아니면 미국인 뭐 여러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땅을 하나씩 좀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땅을 빼앗기니까는 토지조사를 해서 양전을 해서 지계 땅 문서를 발급을 해 가지고 백성들의 토지 소유권을 좀 확립시켜 주려고 했었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이제 양전지계 사업을 해서 발행한 땅 문서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 땅 주인 이름이 적혀 있죠. 땅 주인 이름이 적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적혀 있는 땅 문서입니다. 이걸 계속 쭉 발행을 했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면서, 이 땅 문서 발행 사업인 양전지계 사업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서 일본이 나중에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해서 우리나라 전 국토의 거의 한 반을 일본인들한테 넘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전지계 사업이 제대로만 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일본이 도중에 중단시키지만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양전지계 사업. 그 다음에 이런저런 상공업 진흥을 위한 노력을 하고, 근대적인 시설들을 많이 들여옵니다. 근대적인 시설, 그리고 근대적인 학교들을 많이 설립을 하고, 유학생들도 파견을 해서, 당시 변화하는 내용들이 교과서에 좀 제대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좀 자세하게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는 양무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이제 군함을 들여옵니다. 군함을 들여오는데, 요거는 군함이라고 이제 들여온 건데, 일본 놈들이 원래 석탄 그 운송선으로 한 20년을 썼던 배를 우리나라한테 사기쳐가지고 팔아서 우리나라는 이걸 사와서 여기다 대포 달아놓고서 이제 군함이라고 하고 쓰긴 썼는데 어쨌든 이걸 굉장히 거금을 줘가지고 이제 사옵니다. 양무호랑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 이름 까먹었다. 요 군함을 2개를 사가지고 군사력을 좀 강화시키려고 한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프랑스의 현재 모습인데 당시 이제 프랑스라는 도시가 이렇게 방사형으로 계획도시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굉장히 좀 체계적인 도시의 모습을 보였는데 당시 경운궁, 요 덕수궁 주변을 요 방사형 도시로 프랑스식 방사형 도시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이 방사형 도시는 당시 서양에서 유행했었던 도시의 모습이야. 워싱턴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운궁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도로망을 정비를 하고 방사형식으로 도시를 정비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점도 특이한 점이고, 그다음에 경복궁에 전등도 이제 처음 설치를 합니다. 경복궁에 전등도 처음 설치를 해서 이거는 이제 대한제국 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대한제국 이전에 설치를 했었고, 대한제국 때는 여기저기 이제 시내 곳곳에다 전등을 많이 설치를 하죠. 그리고 전화기도 이미 이전에도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등과 전화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차가 돌아다니는 게 보이죠? 전차가 대한제국 시대 때 처음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인천과 서울 지방에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우리나라 인천 지방과 서울 청량리 사이에 기차가 다니게 되죠. 기차를 여기 일본 놈들이 개통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랑 미국이 같이 이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 기념사진을 찍은 거고, 그다음에 전차도 대한제국 때 개통이 되고 아까 봤던 덕수궁을 주변으로 도로가 이렇게 나 있었고 전차랑 요 철도망이 이렇게 깔리기 시작을 했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여기 덕수궁 건물인데 이게 덕수궁 건물 안에
서양식 건물인 석조전을 짓습니다. 석조전. 요거는 얼핏 보면은 이제 서양의 신전, 파르테논 신전처럼 생긴 그런 건물이죠. 그래서 이런 근대적인 개혁들을 했었고, 철교도 이때 개통을 합니다. 한강 그 다리 있죠. 한강 다리도 이때 개통을 하면서 이런저런 개혁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 중간에 러일 전쟁이 발발되고 우리나라의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점령당하게 되며 실패하게 되죠. 대부분은. 자, 그래서 여기 내용 의의는 뭐 독립을 추구했고 근대화를 지향을 했었지만은 황제권 강화에 역점을 뒀던 게 아까 계속 좀 아쉬운 점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민권 보장이 좀 미흡했었다.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군사개혁이 하기는 했었으나 좀 미흡한 점들이 많았었다. 까지가 여기 대한제국의 내용이고, 확인 문제를 좀 봅시다. 독립협회는 국민을 개국공 해몽하고 이에 기반을 둔 개혁을 추구했고, 독립협회는 주로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만 배척을 많이 했었지. 그 다음에 독립협회는 민주공화정이 아닙니다. 의회 설립을 주장한 건 맞는데 민주공화정이 아니야. 민주공화정은 이제 왕을 없앴던 정치 체제였었고,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입헌군주정입니다. 입헌군주정. 입헌군주정은 왕을 놔두는 그런 정치 체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공화정과 민주공화정과 입헌군주정의 비교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은 황제권을 강화했었고 근대적 시설을 확충했다. 미국에서 들어온 서재필 독립문을 건립을 했었죠. 그 다음에 시민이 참여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었다. 만민공동회가 아니라 관료가 참여했으니까 이건 만민공동회죠. 독립협회는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이제 좀 신장시키려고 했었던 자유민권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유민권운동. 그다음에 독립협회는 정부와 협의를 해서 중추원을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대한제국은 구본 신참 원칙 아래에서 황제권을 강화했었다. 그리고 양전 지계를 발급했다. 지계라는 게 땅문서라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